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죠? 1월 1일이더라고요. 네,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이 1월 1일이고 내일 또 개장을 합니다. 또 네. 내일은 또 10시부터 네. 개장을 하니까 그거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 2022년은 좀 어떠셨어요? 제가 한 번만 나와도 시장이 조금 휘청거릴 수 있는 이슈들이 연달아 터졌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화면을 제가 일부러 켜놨는데 사실 이때가 시작이었거든요. 네, 이때가 맞아요. 시작이었고 여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깨질 때 잘 지키고 반등할 때 잘 먹었어야 되고 네. 깨질 때 잘 지키고 반등할 때 먹어야 되고 깨질 때 잘 지키고 11월까지 해서 잘 이렇게 먹었어야 하는 그런 또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주식하기 힘들다 라는 곡소리가 여기저기 많이 나왔었고 네네. 그리고 이 뉴스를 하나 더 보면 뉴욕 증시가 2008년이면은 금융위기 때잖아요.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락했다. 나스닥 33%, 우리나라 거의 한 35% 정도 밀렸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보다 최악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돌아오는 또 검은 토끼의 해, 빨간 토끼가 되길 또 응원하면서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어떻게 보면은 12월 내내 조금 얘기가 많았던 것을 좀 처음으로 갖고 왔어요. 네. 중국에서 어쨌든 간에 중국은 우리는 제로 코로나 할 거야.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어 했는데 난리가 났죠. 그렇죠. 지금 뭐 감기약이 품기니 뭐 몇백만 원치 사가니 보따리 상이 왔니 그러는 와중에 리오프닝 어쨌든 간에 중국이 풀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한 움직임도 있었어요. 네. 12월은 작년 12월은 한 달 내내 코로나와 리오프닝의 싸움이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검사를 좀 빡시게 하는 그런 또 내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또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일단 뭐 위드 코로나로 가는 모든 나라가 일시적으로 한 번씩은 다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되게 오래 걸리거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한 2주 정도? 2주면은 이제 정점을 찍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병상도 부족하고 뭐 하다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저번 주 기사인데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할 거다. 1월 8일부터 시행할 거다. 어쨌든 이제 중국의 의지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진행은 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영화, 뭐 여행 이런 게 지금 뭐 난리가 맞아요. 났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OTT 역시 중국 하면은 OTT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게임. 스릴생 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유일하게 봤던. 정말 재밌게 봤는데 8일부터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어쨌든 이런 뭐 OTT, 뭐 영화 산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호 발급을 해줬어요. 게임이요? 그러면서 넷마블이 이 뉴스가 사실 거의 뭐 막판에 나왔어요. 완전 6시 다 돼가지고 저는 이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넷마블이 시간에 상한가에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종목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된 기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에서 그것도 막 영어로 막 중국어랑 합쳐서 막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 몇 개가 판호 발급이 됐다라는 게 나오면서 넷마블이 시간에 상한가 갖고 금요일 날 갭이 많이 떴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중국과 연관돼가지고 리오프닝, 게임, 또 영화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엔터가 예전에 그 한한령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다면 그 뒤로 이제 중국 시장의 비중을 줄여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엔터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게임은 중국 시장을 이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게 판호 발급해주는데 얘기가 또 있던 게 어차피 중국에서 저걸 해준 것도 지금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안 먹힌대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니들이 백날 들어와 봤자 이기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선심 쓰듯이 해줄게. 약간 요런 또 이
그 카더라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게임 시장 나름 그래도 성공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겠네요. 그쵸. 뭐 넷마블도 원래 넷마블을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넷마블이 원래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회사가 어느 순간부터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넷마블이라는 기업이 그런 그 카지노 게임들 있죠. 네네. 캐주얼 게임이라고 하죠. 네. 뭐 예전에 한 게임에서 섰다나 테트리스 하면은 그 돈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바타를 꾸며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지금 넷마블이 열심히 그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이 넷마블 주가 보시면 물론 또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다가 좀 많이 밀린 부분도 있죠. 물론 네. 당연히. 근데 내막에는 뭐 다른 게임사들은 모르겠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게임을 안 해가지고. 근데 넷마블은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봤었던 이유가 얘네들이 이제 뭐 코인을 발행하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창 이제 넷마블 직원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뭘 한다, 뭐 코인 발행을 할 거다. 이게 올 초였어요. 근데 올 초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장에서 별로 반응을 안 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내부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게 많다. 어쨌든. 근데 넷마블이 요번에 제2의 나라인가요? 그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 열리면서 판호 발급되고 넷마블이 대장급으로 좀 움직였죠. 그래서 중국 관련해가지고 카지노, 게임, 화장품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도 봐야 되지만 정점을 찍을 수 있다. 정점을 찍었을 때는 언제나 고점일 수 있다.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북한이 한마디 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일전 불사 결기로 북도발 확실히 응징하겠다. 핵에는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 이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과의 사이가 원래 많이 안 좋진 좋죠? 않았지만 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산주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드론으로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드론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눴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이동수단의 드론, 그리고 두 번째는 안티 드론으로 해갖고 드론 드론을 잡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 두 갈래로 좀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안티 드론 쪽은 살아있고 그냥 일반 드론은 죽었더라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올렸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코콤이라는 종목이 그렇죠. 원래는 CCTV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무슨 사고 터지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사고 터지면 그 CCTV 관련주로 코콤, 코맥스 이런 친구가 움직였었는데 코콤이 지금 또 드론 관련주로 엮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STX. 맞아요. STX도 어디에 팔리네 마네 하는데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 그때도 드론 관련해가지고 또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은 뭐 드론 관련주들 한번 정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다. 네.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례 행사예요. CES와 바이오. 근데 먼저 바이오부터 얘기를 해보면 JP모건 헬스케어가 매년 열리죠. 근데 이게 JP모건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1년에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열리는데 맞아요. 작년에는 막 그렇게 크게 반응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요번에 JP모건 헬스케어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기 때문에 여기 참가 기업들이 많아요. SCM 생명과학, 네오이멘텍, 유틸렉스, ST큐브, NK맥스, ABL바이오, 티움바이오, 매드팩도, 강스텐바이오텍, 나이백. 근데 맨날 참여하는 기업들은 맨날 참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오이멘텍, 유틸렉스, 뭐 NK맥스, ABL바이오 이런 친구들은 매번 참여를 하는데 SCM 생명과학, ST큐브 이런 친구들은 제가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JP모건 헬스케어 때마다 나왔던 기업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과연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이었죠? 네네. 작년 1월 달에도 이 이슈를 보고 조금 기대를 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네네. 근데 그때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앞에 나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대면으로 직접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들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반응을 해주지는 않을까. 우리나라 기업만 한 30개 정도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뭐 삼바나 뭐 이런 애들은 원래 참여하는 애들이고 ST바이오센서도 참여하는 것도 약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ST바이오센서가 너무나 유명한 진단키트 그렇죠. 그런 회사인데 진단키트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진단 키트만 팔아서 어떻게 회사가 구조적인 성장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SD 바이오센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백신 회사가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낼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연례 행사입니다. CES 2023 라스베가스죠? 그렇죠. 네. 근데 요번에 키워드를 아예 잡아놨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라고 아예 잡아놓고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파생되는 뭐 VR 기기들,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는 사실 뭐 네이버에다가 메타버스 관련주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선익 시스템, 뉴플렉스, 뭐 NP, 맥스트, 코세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쯤에 이 XR 기기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몇 번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번에 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메타버스와 파생되는 이런 기기들, 그리고 또 OLED 기업들,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외에는 뭐 너무 잡다한 거고, 뭐 테슬라가 레이더 센스를 도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현대차가 자율주행 42닷을 인수하는데 공시를 하냐 마냐, 이런 내용들이고, 크게는 어쨌든 간에 중국발 얘기,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CES 이 정도로만 아마 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3년, 2022년과는 좀 다른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